Okay, hello everyone, it's Krist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영단기 TOEFL 리스닝 고득점 비법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쓴 저는 크리스틴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영단기 TOEFL 전체 매출 1위 강사고요. 그리고 펜스테이트 주립대에서 호텔 경영을 했고, 그리고 뉴욕에는 버클리 컬리지에서 회계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단기 TOEFL의 대표 리스닝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TOEFL 시작 전에 이제 입문 가이드라는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하게 될 토플이 어떤 시험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게다가 리스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을 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셨을 텐데, 저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고득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토플 리스닝을 갖다 제가 이제 점수대를 스텝별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 가이드다 보니까 이제 밑에 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언어의 가장 기본은 단어 같아. 뭐 중국어를 배운다, 일본어를 배운다, it doesn't matter.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단어들을 우선 알아야지, 재료가 있어야지 그걸 뭐 볶고 찌고 해가지고 뭘 문장도 만들고 내용도 듣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단어다. 그리고 또 한 게, 토플은 단순 단어만 몇 개 연결된다고 들리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막 과학, 예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background information, 이제 배경 지식 역시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밑에 처음 입문 단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재료를 쟁여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재료를 갖고 귀로 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리딩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나름 하셨잖아요. 근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이런 걸로는 좀 급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청취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적인 청취 훈련을 바로 쉐도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라든지 개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딱딱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습해야 되는 건 퀘스천과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토플에서 요구되어지는 logical approach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단어 참 혼자 외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깜지 쓰고 막 사전 찍고, 아니 요새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사람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기술이 발달됐어. 그래서 어플 같은 걸로 단어를 정말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어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밀고 있는 어플인데 퀴즐렛인데, 요거 이제 다운받으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발음이라든지, 그리고 뭐 플래시 카드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들이 지들이 알아서 막 테스트도 만들어주고 너무 편해. 거기에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제가 수업 시간에 나가는 모든 어휘들을 정리해서 쫙쫙 올려놨거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런 퀴즈렛을 통해서 수업과 함께 단어 접근을 같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개 말씀드렸지만, 자주 나오는 배경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배경지식 정리를 한다고 막 백과사전처럼 다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틀에 정해져 있는 배경지식들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 말했지만 진짜 무식하면 안 들려. 저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진짜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인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대해서 함께 어프로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이미지로 외우는 배경지식 시리즈를 보시면 단순 단편적인 배경지식 뿐만 아니라, 왜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르네상스 14세기의 이탈리아가 문해부흥기가 왜 하필 이탈리아가 문해부흥기를 이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과 과정들을 서로 긴밀한 스토리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이미지로 같이 외우다 보니까 머리에 남는 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걸 시험용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문과 그리고 예술 분야, 그리고 과학 분야 이렇게 나눠서 웬만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기본 틀들은 다 잡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뭐였었지? 지금 어휘라든지 배경 지식은 설명을 드렸고요. 어휘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단계로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쉐도잉이라는 거야. 졸린데 쫓아갈까? 쉐도잉 따라 시작. 쉐도잉 합니다. 시작. 쉐도잉. 쉐도잉은 쉐도우,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인 거야. 말 그대로 우리가 글로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데 가장 짜증나는 게 이런 거죠. 다 들을 때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스크립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단어야. 이게 제일 짜증나.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말은 가라는 단어는 어디 들러붙어도 다 가라는 포네릭 이즈 음색, 정해진 음색이 있는데 영어는 A라는 거는 어디 들러붙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단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리스닝이 느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을 눈으로만 배우는 건 마치 연애를 글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쉐도잉은 가장 핵심적으로 mp3 파일을 듣고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배웠을 텐데 그 엄마라는 단어를 글로 쓰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배웠어? 주변에서 엄마가 해서 엄마 해봐, 엄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마 그러다가 엄마 하게 되는 식으로 엄마란 단어서부터 점점 더 문장을 확장해 나갔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걸 쉐도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쉐도잉 자체를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잡만 해지겠지. 궁극적으로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도잉을 갖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밑에 단계 60 플러스라든지 70 플러스의 기본 단계에서 쉐도잉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몸으로 익혀놓으면 그 위에 단계에서는 제가 쉐도잉을 중점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아 이런 식으로 쉐도잉 하는 거구나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기르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쉐도잉 같은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리스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는 거는 내가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흉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흉내내는 걸 바로 쉐도잉이라고 부른다. 쉐도잉은 혼자 하실 때는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하다 보면 배만 고프기 정말 느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좀 더 재밌게 수업 시간에 같이 액티브하게 할 수 있게끔 현장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쉐도잉 연습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좀 들으시면 쉐도잉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는요. 쉐도잉을 안 해도 점수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오래 걸리지. 내가 쉐도잉을 좀 팍팍하게 하면서 점수가 나오는 것과 안 하고 선비마냥 언젠간 점수가 나오겠지 하는 것도 둘 다 어쨌든 목표로 가긴 가요. 근데 이제 후자가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걸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늘 공평하게 주어진 건 뭐밖에 없나? 우린 이미 금수저, 이제 수저 계급론이 있고요. 부모님이 정해져 있고 태어난 국적도 정해져 있지만 누구한테나 국적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지. 저는 저도 이제 많은 시험들을 쳐봤는데 시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아.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이고 그렇게 해주는 데를 가서 수업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 가장 좋은 걸로는 100번 정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말을 하는 게 정말 더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가는 강의를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니까요. 알겠죠? 여기까지 쉐도잉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장 기초 단계에서 잡으셔야 되는 게 단어랑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앤 쉐도잉이란 말이야. 그럼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냐면 듣기 위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작 이렇게 촘촘하고 힘들게 연습을 하셔도 리스닝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 정도의 내용을 갖다 다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점수가 나오신 분들 갖다가 통계를 한번 내본 결과 전체를 다 듣고 문제 풀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난 솔직히 저 8%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반 이하만 들으시고 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전체 지문 중에서 왜 우린 이렇게 조금만 들어도 점수가 나올까?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토플이라는 건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토플은 정형화돼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항상 창의적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강의는 4개를 낼 거고요. 그리고 대화는 2개를 낼 거고 주인공은 누구로 결정이 돼 있고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대화 같은 경우는 길이가 3분 정도고 문제가 5문제가 나올 거고요. 강의는 길이가 5분 정도고 문제가 6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모든 게 진짜 너무 딱 정형화돼 있는 내에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주관식이 아니라 뭐냐면 객관식이야. 우리 늘 그렇지만 시험 객관식은 어떤 게 가능하지? 찍는 게 가능하죠. 찍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충 들어도 점수가 나오자 이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개떡같이 들어도 찰떡같이 문제를 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찰떡같이 들으셔서도 약간 개떡같이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는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그래 개떡같이 좀 들어도 문제만 정답을 맞춘다면 영어는 미국 가서 하시는 거고 말이야.
알겠죠? 그럼 그게 뭐냐면 전체를 아우르는 논리력이라는 거야. ETS가 토플 리스닝에서 요구되어지는 논리력이 딱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들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 아무리 내가 많은 배경 지식을 알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모든 배경을 내가 다 알지 못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그 포장지 같은 그런 논리력은 있단 말이죠. 생물학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게 적응에 성공한 동식물들이 잘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생물학이라는 타픽 자체가 그런 동식물들을 다루는 학이니까. 이런 적응에 성공한 동식물들을 갖다가 얘기하면 세부상 내용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얘들이 갖고 있는 적응 기제, 즉 특징이 막 열거가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북극곰이다. 그럼 북극곰은 뭐 털이 투명한 색이고 뭐 팻이 두껍고 퍼가 넓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열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길게 써주지만 그중에서 문장 한 3-4개를 잡아내시면 돼. 그리고 이래도 나는 못 들었다 하실 때에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보기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찍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적응에 성공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사용하는 모든 특징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야? 그치,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또는 적응을 했다는 거는 개체의 수가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유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개체수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얘들은 적응에 성공했다라는 걸 패러로 받아버리니까, 패러프레이징으로 받아버리니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대충 들으셔도 보기에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는 거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면서 늘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 요새 잘 나오는 예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특정 예술 장르라든지 특정 예술가가 잘 나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잘 쓰여지면 예술가 같은 경우는 예술가 인생 그리고 얘의 대표작 이렇게 잘 들어가고 예술 장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술 장르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주제어 같은 경우는 특징을 얘기하게 돼 있지. 이해됐죠? 그래서 예술 장르는 예술 장르의 특징, 예술가 같은 경우는 인생과 대표작.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놓쳤어. 그래도 보기에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수백 년 막 고흐, 막 피카소 이런 애들은 막 오랜 시간이 지난 토플에 시험에 나올 정도니까 이런 애들은 이런 보기가 있으면 빼박 정답이 되겠죠. 영향력이 있어. 작품의 가치성이 있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스파이어 했어. 이런 느낌이 되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역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타픽별로 이렇게 논리력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예시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특정 과학 기술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술에 대해서 스크립 한번 써봐. 기술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장단점 잘 쓰지. 어떤 기술? 예를 들어서 뭐 땅 파는 기술, 땅 파는 기술의 장점과 단점. 뭐 풍력 에너지,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풍력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잘 쓰인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정답이 될까? 제가 풍력 에너지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얘기를 했더라도 단점을 열거를 했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이 기술은 쓰레기야 그러겠어? 아니면은 좀 더 리서치를 해서 실용화를 하겠어 그러겠어? 그치? 후자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잘 되는 게 뭔가 promising하다. 아직은 단점이 존재하지만 미래가 유망하다. encouraging하다. 뭔가 아직은 의미를 하지만 research를 encouraging하다. potential하다. 한번 터지면 대박 터진다. 뭐 이런 느낌들이 정답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 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거든? 리스닝 시험 한번 딱 쳐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약간 스피드 게임 하는 식으로 막 문제를 막 찍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 치는 날까지, 점수가 나오는 날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이라도 더 듣는 게 한 달이라도 빨리 점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한 개, 또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논리력이 있다면 보기를 만드는 데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아, 그 정답되는 느낌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 또 다른 플랜 B가 있어요. 오답이 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야. 즉 오답 패턴을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우리 귀에 여러분들 어차피 문장으로 완벽하게 듣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컬러십이라는 단어를 한 개 픽업을 했다 이거야. 뭐 스컬러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기가 딱 떴어. 내 입맛에 딱 맞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보기를 딱 보니까 A번은 내가 들었던 단어 스컬러십을 그대로 만든 상태로 막 들어갔고 문장이 B번은 Financial Aid라고 오늘 주제인 스컬러십을 갖다 패러프레이징을 돌렸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들었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는 ETS가 여러분이 이 단어 듣는지 너무 잘 알아. ETS는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듣고 못 듣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은 파악도 못한 상태로 듣는 몇 단어 갖고 정답이 되게 만들어 줄 것 같아? 그러지 않지. 얘들이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 정답이니까. 숨겨놓으려고. 그래서 이건 정답을 B번을 찍어갖고 오셔야 되지. 뭔가 내가 들은 단어가 너무 눕혀져 있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 내가 들은 단어들로. 그럴 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들었던 단어를 잘 집어넣어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오답을 만드는 것이다. 개밥 만드는 거야, 개밥. 알겠죠? 뭔 얘기인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또 다른 예시로 뭐 얘가 뭐 프랑스어 저저저 막 들었다는 이거야. 그럼 보기 중에 프랑스어 저저저고 얘기 들어갖고 B번에 스터디 어브로드. 그럼 잠깐 오시죠. 몇 번이겠어. 스터디 어브로드지. 또는 이렇게 어프로치 해도 돼. 여러분 어브로드라는 거는 외국이잖아. 외국이라는 거는 얘가 프랑스를 가건 일본을 가건 모든 걸 다 빨아들이지. 이건 블랙홀 정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들었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기 중에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고, 내가 들었던 문맥은 다 놓친 상태로 너무 귀에 딱 꽂혔던 단어가 있으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관점을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늘 단어에 집착하시지. 내가 들었던 단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근데 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지금 물에 빠졌는데 이 단어 한 개가 내 손에 꼭 쥐어져 있단 말이야.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다 어프로치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아도 그래도 물에 빠져. 알겠죠? 예, 그런 지푸라기들이야. 여러분이 들었던 단어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연습을 내가 해줄게. 알겠죠? 예, 본인이 이걸 잘 못 끊어.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하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 아까 말했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도 아 이해해. 그 다음에 혼자 문제 풀잖아?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오답을 또 찍어갖고 오셔. 그러니까 계속 다듬으셔야 돼. 아, 또 잘못했구나. 아, 이거 고쳐야지. 계속 이렇게 몇 번 깨닫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듯이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수가 나오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별거 없어요. 단계별로 얘기하면은 단어 외우시라. 그리고 토플이라는 이런 고급진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배경지식도 어느 정도 장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어휘가 소리로 들릴 땐 또 다르기 때문에 섀도잉을 하시라. 섀도잉을 해도 우리가 100%못 듣고 실제 점수가 반만 들어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내용 중에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놓치는 부분들은 정답과 오답 패턴으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23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내자 라는 게 이제 모든 이 리스닝 커리큘럼의 핵심입니다. 예. 일일이 또 하나 또 붙들고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또 끝도 없잖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요, 무료 강의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뭐 커리큘럼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뭐 노테이킹 이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또는 뭐 리스닝 관련돼 있는 종종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거 싹 다 모아놓은 무료 강의도 있고요. 그런 거 한번 쫙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스닝에 대한 요런 뭐 리스닝에는 뭐 컨버가 2개 나오고요, 강의가 4개 나옵니다,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되고요 라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클릭하신 입문 가이드 위에 보면은 과목별 기본 정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리스닝을 클릭하시면은 저희 과목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쫙쫙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글자도 좀 작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럴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요, 제 거 커리큘럼 보시면 여기 보면 OT 영상들이 다 붙여져 있죠. OT 영상 클릭하면은 이 시험 스트럭처라든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 각각 레벨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고득점으로 가는 요 비법에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수업을 여러분들이 정하신 다음에 들으실 때 OT부터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차피 그 레벨별로 또 너무 정교하게 잘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는 이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한 그림을 잡아드리자 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 딱 들으시면은 그래, 이런 식으로 크게 하면은 되겠다. 하지만 그 레벨별로의 더 세세한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지금 섀도잉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라는 분들은 지금 좀 밑에 단계들을 들으시는 게 좋고요.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라시는 분들은 이미지 배경 지식, 문제 유형이라든지 오답 패턴 중심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80 플러스 이상, 그리고 시험 치기 전까지 난 계속 이제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90에서 100 플러스 이제 실전 수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레벨별로 OT 영상을 꼭 다시 보시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저는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가보지 않는 길은 늘 두려움이 많죠. 근데 그거 또 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이든 두근거리는 거든 뭐든지 간에 우선 그 길로 한 발자국 나가 봐야지 그 불확실성이 확실한 느낌이 점점 잡힌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어떨까 어려울까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저도 이제 토플이라는 시험이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지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정말 여러분과 또는 저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고득점으로 가는 이 브리프한 비법 같은 걸 들으신 다음에 맞는 강의를 갖다 우선 OT부터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정말 고득점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닐까. 그게 가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토플 리스닝 대표 강사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